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가르치지 못할 사람 없고 배우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이 되었을 때 최고의 학자 플라톤이 가르치는 아카데메이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가 되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는데 한번 몰두하면 몸이 상할 정도로 빠져들었고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플라톤은 아카데메이아에 정신을 가졌다며 최고의 찬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여 년 가까이 플라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학문을 갈고 닦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런 제자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던 플라톤은 한순간 최대 맞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둘은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로 엮였지만 성격이나 살아온 환경 등이 많이 달랐는데 플라톤은 명문 귀족의 후손이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유했지만 평민 출신이었고 또 수학과 기하학에 몰두한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으나 생물학과 자연현상에 익숙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진리를 찾으려 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스승과 제자 사이가 틀어졌다는 많은 소문 속에서 둘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이나 현실만 주장하지 않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서로가 추구했다면 더 좋은 사상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만이 남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 개봉한 한국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순조 1년 신유박해로 남도의 끝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은 그곳에서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책을 쓰기로 합니다. 이에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청년어부 창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창대는 죄인을 도울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창대가 혼자 글 공부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정약전은 서로의 지식을 거래하자고 제안하고 거래라는 말에 창대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차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중 창대가 출세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약전은 크게 실망하고 창대도 역시 정약전과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정약전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결심합니다. 먼저 악동 뮤지션 이수현이 부르는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남겨진 이야기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동화 같은 시간 그 속에 난 남겨진만 그 두려움만 가득해 멈춰버린 맘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나에게 건네던 마음들 이제는 내가 널 담을게 먹먹한 마음 시렸던 기억들 모두 지울 수 있게 내가 안을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아파했던 그대로일까봐 여전히 나를 기다릴까봐 난 아직 지워지지 않아 그곳에 여전히 나서서 있게 돼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1801년 순조 1년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 배에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정약전의 기억은 그가 선왕인 정조대왕을 아련하던 때에서 시작되는데 정조는 정약전에게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약전과 정약용 두 형제가 서학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벼슬아치들에게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과 벼슬을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온갖 음해에도 버티는 것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순조가 11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정조의 우려대로 정약용, 정약전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던 신하들은 서학을 믿는 정약용, 정약전이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순조에게 이들을 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조는 선왕이 아끼던 두 신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순조 대신 수렴 청정을 하던 정순 황후는 이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는 의금부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데 정약종은 서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이후 잡혀온 황사영과 함께 처형당하지만 정약종과 정약용은 정약전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에 자신들이 황사영과 뜻이 다르다는 점이 참작되어 처형을 면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본래는 정약용이 흑산도로 정약전이 강진으로 유배를 갈 예정이었지만 정약전이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신하들은 둘의 유배지를 바꾸어 두 형제는 나주에서 헤어져 각자의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가수 한동근이 부릅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한편의 책 속의 그 결말은 우리의 끝과 닮았고 한 장의 추억이 됐죠.
미칠 듯 아플 거란 이별은 그 책 속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아팠죠. 모든 기억에 우리가 멈춰 있을 거란 말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나 혼자만 사랑했으니까. 그대 그린 말이 한없이 나를 찾아와 사랑한 기억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사랑은 나 홀로 견뎌온 아픈 사랑인 걸 알려줘서 너에게 고마워. 모든 기억에 우리가 멈춰 있을 거란 말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나 혼자만 사랑했으니까. 그대 그린 말이 한없이 나를 찾아와 사랑한 기억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사랑은 나 홀로 견뎌온 아픈 사랑인 걸 알려줘서 너에게 고마워. 이제서야 나 후회하는 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걸. 그대 그린 말이 한없이 나를 찾아와 사랑한 기억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사랑은 나 홀로 견뎌온 아픈 사랑인 걸 알려줘서 너에게 고마워. 흑산도에 도착한 정약전은 가것댁이라는 과부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약전은 장창대라는 마을 청년을 알게 되는데, 창대는 과거 장진사가 흑산도에 머물다 마을 여성과 정을 통해 얻은 서자로, 이후 장진사는 창대가 어릴 때 흑산도에 가끔 들르고는 했으나 지금은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섬에 그대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대는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지금은 출세를 하고 싶어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섬에는 서책이 귀한 데다가 글 공부를 해도 출세를 할 방도가 없어서 섬의 다른 주민들처럼 고기잡이나 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정약전은 강진에서 저서 활동과 제자 양성에 힘쓰는 정약용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백성들을 위해 어류도감을 쓰기로 결심하고 창대에게 접근해 자신은 글을 가르칠 테니 물고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합니다. 나름대로 성리학 공부를 한 창대는 처음에는 서학을 배운 대역 죄인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정약전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정약전은 창대의 도움으로 어류도감을 쓰기 시작하고, 정약전의 어류도감은 주민들이 먹는 고기로 보지 않았었던 아귀나 짱뚱어 등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는 것을 알아내 흑산도 주민들의 구휼에 도움을 주며
실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정약전에게 배우던 창대도 마을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고 마을 처녀 복례와 혼인도 합니다. 정약전도 살고 있던 집주인인 가거댁과 깊은 관계가 되어 둘 사이에 자식을 갖게 됩니다. 가수 로시가 부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보고 싶은 마음에 잠이 깨버렸나 봐. 모두 조용해져 버린 이 밤, 거리의 불빛조차 곤히 잠들어 버려서 더 생각나나 봐. 창문 밖 어둠이 사라질 때쯤엔 이런 내 마음도 달아날까. 가끔은 저 하늘의 별빛처럼 내 곁에 서 있어줘. 잠결에 눈을 뜨면 지워지는 꿈이라도 좋겠어. 어려운 마음들과 아무렇지 않은 듯한 하루가 난 힘겨워서 오늘도 문득 보고 싶어진 밤. 언젠가 오늘이 기억이 나겠지. 그때 우린 늘 곁에 있었지. 내 맘속에 가득한 반짝이는 마음, 변함없이 빛나는 걸. 길어진 그림자 나를 따르고 스치는 바람결에 나 흔들려도 가끔은 저 하늘의 별빛처럼 내 곁에 서 있어줘. 그리운 날에도 잠들 수 있게 그 자리에 있어줘. 길었던 잠시라도 숨을 쉬어갈 수 있게 나의 맘을 안아줘. 간절히 바라면 꿈속에서라도 날아닿지 않을까. 밤새 뒤척이며 지새우는 오늘 이 밤. 눈 감으면 짙어져가는 밤. 정약전이 섬에 온 지 14년 후 정약용의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정약전의 유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정약전은 유배가 풀리기 전에 흑산도보다 육지에서 더 가까운 우이도로 거처를 옮기기로 하는데
창대에게 같이 따라갈 것을 권유합니다. 한편 창대의 학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안 창대의 아버지인 장진사는 창대에게 과거를 보게 할 기회를 줄 테니 자기를 따라서 육지로 나가자고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 심서대로 세상을 바꾸길 원했고 부양할 처자식이 생긴 창대는 아버지 장진사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정약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는데 정약전은 창대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결국 창대는 가족과 함께 육지로 떠나고 정약전은 가거댁과 자식들을 이끌고 우이도로 가서 어류도감을 집필하지만 오랜 유배 생활 탓인지 정약전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과거에 합격한 창대는 장진사의 추천으로 나주 목사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창대가 겪는 현실은 자신의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아전들과 백성들의 비참한 삶에는 관심도 없이 세금만 걷어갔고 아전들은 녹봉도 받지 못해 자기들 몫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수탈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은 갓나락이나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군포가 매겨지고 먹고 살기 위해 나라에서 빌리는 환곡에는 모래가 잔뜩 섞이는 등 가혹한 세금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창대는 이에 분노하지만 나주 목사와 아버지 장진사는 이를 알면서도 외면했고 벼슬아치들과 아전들은 기생집에서 창대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며 앞으로 이런 일에 익숙해질 거라는 말을 하며 백성들을 아무렇지 않게 수탈할 뿐이었습니다. 가수 조규만이 부릅니다. 다 줄 거야. 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자꾸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감은 눈은 뜨지 못한 거야. 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 고마울 뿐이야. 많이 외로웠던 거니 그동안 야위어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지쳐있던 거야 그동안. 자꾸 야며가는 너를 보면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에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감싸줘야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 모든 사랑 그러던 어느 날 뜯길 것이 없어서 마지막 재산인 소까지 뺏기게 된 사람이 관아 앞에서 자기는 군포를 내느니 차라리 남자구실을 포기하겠다며 낫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아내는 아전들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창대는 아내를 끌어내려는 아전의 행동에 분노해 목을 졸라 죽일 뻔했으나 다행히 죽지는 않아 참수용은 면합니다. 이때 정약전이 작성하는 어류도감의 갑오징어 관련 내용과 창대가 성계의 입속에서 파랑새가 나왔다고 하는 설명이 겹쳐 나오는데 성계 입에서 파랑새가 나올 때에는 시종일관 흑백이던 화면 속에서 파랑새만이 천연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정약전은 갈수록 나빠지는 몸을 겨우 이끌며 어류도감을 작성하던 도중 소라껍데기를 보고 창대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소라껍데기가 스스로 소리를 낸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 이때 백성들의 원성을 상징하듯 창대가 수많은 소라껍데기 위에 누워있고 소라껍데기들이 소리를 내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정약전은 어류도감을 집필하다가 앉아있는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수 지아가 부릅니다. Sometime, 가끔. 눈을 가려도 다 보일 만큼 그대 모습이 느껴지는데 보고 싶단 말이 가슴에 넘치는데 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대 마음이 내 마음보다 한참을 뒤에 걷고 있어서 여전히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항상 곁에 있는 내 사랑을 가끔 내 생각해도 가끔 나를 그려도 가끔 웃어줘도 괜찮아요. 그리운 이 마음조차 사랑인 것만 같아서 그댈 놓지 못해요. 어른이 되어 멈춘 기처럼 사랑도 그럴 거란 믿었죠. 하루가 다르게 그대가 모르게 매일 커져가는 사랑이라
항상 내 맘에 사는 한 사람 오늘은 나를 못 봐도 내일은 보게 될까봐 그댈 놓지 못해요. 장대는 아전을 죽일 뻔한 일로 인해 옥에 갇히고 장진사는 이 일로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며 왜 그랬냐고 따지자 장대는 배운 대로 못 살면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 대답하고 흑산도로 돌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흑산도로 가던 도중 스승 정약전이 있는 우이도에 들른 장대는 정약전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하게 됩니다. 장대는 정약전이 남긴 어류도감과 자산오보 그리고 남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흑산도로 가는 배에서 장대의 아내 복례가 역시 나는 흑산도가 가장 살기 좋더라는 말을 하자 장대는 흑산도가 아니라 자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상영되던 영화는 흑산도 전경이 컬러 화면으로 바뀌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자산어보는 흑산도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하고 싶은 청년어부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여 벗이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숨어있던 정약전과 창대라는 신분도 지향점도 달랐던 두 사람의 인물관계가 동질화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의 학자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정형화된 학문적 수양보다 자연과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백성을 위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또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창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나라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 믿고 흑산도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는 것을 꿈꿉니다. 정통적인 양반과 평민의 이미지와 다른 정약전과 창대의 모습을 통해 개성 강한 두 캐릭터가 다른 신분과 가치관으로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두 사람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과정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자산어보였는데요. 신유년에 일어난 천교도 박해 사건은 당시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 의례 의식을 거부하는 천주교의 확산이 조선 유교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순대비가 어린 순조를 대신해 섭정을 하면서 천주교 탄압은 본격화되었는데 이때 정약전의 아우인 정약종과 이승훈, 이가환 등 천주교도 1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며 정약전, 정약용을 포함한 40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서양의 배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해 조선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밀서를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기 전에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지고 그 이후 천주교 박해도 한층 가혹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하가 작사 작곡한 이문세의 노래로 감성발라더 김범수가 부르는 그대와 영원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감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무뎌진 내 머리에 이제 어느 하나 느껴지지 않고 메마른 내 입술에 이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맑은 음성 가만히 귀 기울여 행복의 소리를 듣고 고운 미소 쇠잔한 내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으리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